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방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의 농지입니다. 2017년 울산에 사는 한 공무원 A씨가 구입한 땅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구입한 겁니다. A씨는 이곳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겠다며 속여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농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풀이 무성한 이곳은 청주에 사는 B씨가 주말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고 매입했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한 가짜 농사꾼 35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들로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주택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42필지 4만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농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은 토지 거래가 제한되자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기 노동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각각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거기다 항목에 체크해서 농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농지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현재 경찰이 부동산 교란 행위로 내사 중인 사례만 80여 건,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주는 중계 펌프장의 장비가 고장나 서귀포시 보목동 마을 어장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3시간 넘게 유출됐습니다. 도내 하수 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데다 물티슈나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이 펌프장 고장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보목동 하수처리 중계 펌프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듭니다. 3시간 넘게 오수가 유출되면서 주변 조간대가 오염됐고 해조류는 부유 물질을 뒤집어썼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던 조개도 생기를 잃었습니다. 배수관 주변에서는 물티슈와 닭뼈까지 이물질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고요. 이 물이 누런 것이 아니고 완전 건덕지가 나왔어요. 건덕지가 나와. 화장지도 여기 다 걸려가지고. 오수가 바다로 유출된 건 지난 26일 오후. 오수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스크린인데요. 이번 사고는 이 장비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 없어 해녀들이 신고할 때까지 상하수도 본부는 고장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작물을 제거해주는 세목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을 제어해주는 자동제어 설비가 잠깐 오동작으로 인해서 유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녀들은 오수 배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악취물이 나쁜 물이 내려가니까 낙수물은 꺼먹은 흙도 예를 들어가지고 먼지도 다 희역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도 가면 다 희역고 풀 하나 없어요 여기 지금. 풀 하나 없고 전복도 다 자기대로 죽어가고. 제주도 내 곳곳에서 하수처리 시설 고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물티슈나 플라스틱 등을 변기나 오수관에 버리면서 간이 펌프장이나 중계 펌프장의 모터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수 처리장 대부분이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태여서 오수 유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3곳에서 1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제주도는 집단 감염지로 분류조차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사실을 며칠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경기도 확진자 2명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곳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들과 접촉했던 투숙객과 직원 8명이 지난 20일부터 잇따라 확진 판정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옥상에서 떠들고 있다가 10시 반 11시쯤 되면은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저 바닷가 가서 술 먹고.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에서 온 확진자 1명이 제주시 에어릅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다른 투숙객 1명에게 전파됐습니다. 감염된 투숙객이 제주시 조천읍 한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옮기면서 그곳의 투숙객과 직원 3명이 연쇄 감염돼 지난 26일 확진 판정됐습니다. 도내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만 15명. 제주도는 집단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발표조차 하지 않다 언론에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감염 사실을 공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재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 분류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었고, 지난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 파티 등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져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가 안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내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출입 명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 드림타워와 이마트 제주와 신제주, 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과 삼성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QR코드 등으로 출입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백화점 집단 감염을 계기로 신속한 역학조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리산과 진주 일원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식물 진주 바위솔이 최근 진주 도심 속의 남강 절벽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접근이 힘든 남강 절벽에선 이 밖에도 다양한 식생이 확인돼 보존과 공존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석층이 켜켜이 쌓인 도심 속의 남강 절벽. 브로치처럼 바위에 붙은 식물은 지리산과 진주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인 진주 바위솔입니다. 직립형의 일반 바위솔과는 달리 방사형입니다. 양치류인 애기석유와 하얀 색칠 같은 지류, 야산에선 보기 힘든 수종까지 경사도 70도에서 80도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남강 절벽의 식생은 다양합니다. 사행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면이 나타나고 그 사면에 따라서 양치류라든지 또 다른 일반 석유라든지 다양한 식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그게 특징입니다. 남강 절벽의 식물들은 최근 산림청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와 학계의 공동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남강 바로 아래 절벽가 임야에선 참수리와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13종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댐 건설 이후 50년 넘게 사람의 접근이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동식물의 보고로 변모한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고 사행선을 따라 형성되는 사면에 대한 그 식물상이나 식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해온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리산부터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남강 절벽 생태계의 조사와 연구를 차근차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올해부터 노지 감귤에도 가격 안정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농협을 통해 출하하고 감귤 의무자조금을 낸 농민은 서울 가락시장의 감귤 월 평균 가격이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친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에서 20억 원을 지출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주 메밀에서 추출한 췌장암 억제 물질이 특허 등록됐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와 제주대 김재훈 교수팀은 메밀 뿌리에서 추출한 라파토시드 A 성분이 췌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5%에 불과한데 제주 테크노파크는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하늘도 맑아서 햇볕도 뜨겁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의 경우에는 낮에 장시간에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요.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도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제주도 바다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양식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이 시각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25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오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비가 내려도 후텁지근하겠고요. 당분간 한낮 기온이 32도를 웃돌면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가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민간 건설업체들은 2025년 12월까지 오등봉 공원의 12%, 중부 공원의 21%의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주시는 9월까지 토지 감정 평가를 한 뒤 토지주들과 협의와 이의 신청을 거쳐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5개 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업체는 2019년 11월 지상 변압기 관련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심의에서 공익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물도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라며 허가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도 내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규정보다 적게 구매했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대상인 제주도 내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제주도 개발공사와 서귀포 의료원, 제주에너지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말산업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4곳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가 종합평가 점수 84.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1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참문어 금어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참문어 금어기가 시행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참문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참문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 등명대 등 근현대 문화유산 3건이 첫 번째 제주도 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고유의 옛 등대인 등명대와 불화인 관음사 후불도, 금붕사의 오백나한도 등 3건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제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등명대는 현무암으로 독특하게 축조된 시설이고 후불도와 오백나한도는 20세기 전반 근대기의 특징적인 제작 기법과 화풍을 지닌 불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